한때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오던 말이 코리아 타임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한국 기업이라서, 한국 주식이어서 외국에 비해 낮은 가치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극명한 수익률 차이를 보이면서 다시 이 단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임승창 해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웬만한 디스카운트, 할인이라면 다 좋아하는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실 주식 창만 열어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아마 더 절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미국 다우지수,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이제 좀 조정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밤사이에 또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그 소외감 이런 부분들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직도 국장하냐, 국내장하냐. 네. 우리는 대체 사상 최고치가 언제였습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위원님 혹시 기억나세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 기록했던 게 코로나19 한창 때던 2021년 7월이었습니다. 네. 무려 3,300을 넘었어요. 까마득한 숫자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한 달 정도 뒤인 2021년 8월에 1,060 이게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근데 어제 종가를 보니까 두 지수 모두 이때와 비교하면 한 80% 정도 수준에 아직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은 1년 내내 박앤세일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도 안 오르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 금투세 들고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 반발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없던 일 된 거죠? 없던 일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금투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여서 부르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없애자 이런 법안이 설 연휴 전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당이 발의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당도 합의를 해야 이게 통과가 될 텐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일단 여야가 합의가 돼야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야당이 의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가 돼서 원래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시행을 목전에 둔 2022년에 이걸 2년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번엔 이걸 아예 없애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된 건데 국회에서 이게 통과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논란이요? 부자 증세, 부자를 감세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투자자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반박이 있을 수 있고요. 부자 감세라는 거는 그 투자 수익 5천만 원 이상이 난 사람들이 대상이니 그 사람들만 혜택 주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 투자 수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이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게 이 금투세의 기본적인 골격이거든요. 근데 5천만 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아무래도 주식에 굴리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아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른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감세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은 그거는 한국 주식에만 해당하는 거죠?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 세금과 미국 세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금투세가 만약에 국회를 통과돼서 폐지가 된다면 국내 주식에 이제 금투세가 없어지는 거고요. 대신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기존의 양도소득세는 있습니다. 반면 이제 미국의 부과되는 세금은 그대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낸 사람만 대상이 되는 금투세, 그 폐지가 논의된다면 오히려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래세, 이거 지금보다 더 낮춰줘야 된다. 이건 사실 실현된 이익도 아닌데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없애자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금투세를 애초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거래세는 반면에 낮추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미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고요. 내년에 0.15%까지 거래세는 낮추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이번에 이 거래세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아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는 없애는 대신에 거래세는 기존에 약속한 대로 낮추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세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도 주주들한테 배당 많이 안 해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쌓아만 놓고 버는 건 똑같으니 수익성은 떨어지고 그러니 외국 투자자들 안 들어오고.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일단은 이 금투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의 이제 이른바 투자 심리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리 위축을 막겠다는 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분명한 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 원칙도 지키는 게 중요한데 하지만 이런 정책 같은 거는 시기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평가를 받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시키려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 또 배당,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 적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주주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고요.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했죠. 기업 가치 재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직 뭐 플랜은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일본 약간 벤치마킹한 거죠? 맞습니다. 일본이 이 정책을 써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로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이게 뭐냐면 자산을 주식수로 나눠서 이걸 주가와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1보다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일본도 그래서 1 이상으로 높여라, 1에 맞춰라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이와 비슷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근데 결국에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얼마나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느냐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유인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의사 결정들을 하는 거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왜 LG화학 그 알짜 자업사인 2차 전지 부문 떼내서 LG 엔솔 상장시킨 거 이거 많이 거론하잖아요. 외국인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냐? 그렇다고 그걸 하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주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측면에서 반하는 행동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이사회 구조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 사회이사 보면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사회를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회사가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유도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투세 폐지라든지 그리고 기업 가치,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얘기들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계속적으로 좀 어떤 유인책이 나오면서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저평가됐던 이 저 PBR 주가들이 확 올랐어요. 그렇죠. 물론 사실은 오래 못 갔어요. 이 PBR이라는 어떻게 보면 숫자잖아요. 이 부분이 그동안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저평가된 주식이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걸 알기 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재평가받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PBR이 높다고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기업의 미래 성장 또 기업의 기술력, 혁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그 회사 미래 주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합이 잘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지나고 뭐 흐지부지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하셔서 좀 답변하기 곤란한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좀 잘 돌아가고 기업들이 좀 활성화돼서 나중에 금투세가 도입되더라도 이제 금투세 내야지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 글로벌 증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낙폭을 키우고 있고 우리 주식시장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1월 효과 모두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뒤로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일본은 웃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울고 있고요. 특히 일본은 9.78% 상승했고 우리 주식시장은 거의 7% 이상 빠졌네요. 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주식시장을 대변해주는 S&P 500은 2% 정도 올랐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일본도 3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렇군요.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국 주가는 연일 빠지고 있고요. 7%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중국 따라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S&P 500 지수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직 금리를 인하한 적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다가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런 거시적인 움직임과 함께 맞물린 것이 AI와 반도체 영역에서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주로 AI 특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AI에 특화된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있었고요. 제2의 엔비디아라고 일컬어지는 AMD가 있었고요. 이런 반도체나 또 AI 관련 종목들이
거의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계속 오를지 아니면 미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 자 이거 네. 어디에서 힌트를 좀 봐야 될까요?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이 무너질 것인가. 현재로서는 당장 3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번 주 금요일에 물가가 발표됩니다. 예. PCE 물가가 발표되면 역시 그 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아직 안 잡혔어요. 라고 판단 내려지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겠네요. 기대감이 또 사라지는 겁니다. 예. 또 당장 1월 31일자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 회의 때 금리 인하 단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든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예. 그렇다면 또 굉장히 강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3월의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어떤 표현을 한다든가 하면 예. 다시 한번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봤지만 네. 1월 초에 무려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본 증시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까? 자, 일단 예. 세계적으로 22년, 23년 동안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았을까요? 예. 바로 고물가가 등장했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반면에 오로지 일본만 이 극단적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니케이 지수가 3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예.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0.1%라는 정책금리, 마이너스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 그만큼 완화적 통화 정책 때문에 예.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유독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니 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죠. 그렇죠. 엔저 엔저. 덕분에 예. 또 수출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의 양호한 경제 흐름이 이어져 왔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네.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네. 잃어버린 30년의 경기 침체가 이제 없고 네. 앞으로 계속 잘 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얘기되고 있죠. 있습니다. 예, 얘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뒤로 미뤄지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긴 하지만 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점쳐진다. 좀 그것이 많이 기사화된다. 한다면 다시 주가가 조정될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실물 경제마저도 2023년에는 다소 좋았습니다. 예. 2% 상승했습니다. GDP가. 근데 24년에는 GDP 증가율이 다시 1%로 내려올 것으로 예. IMF나 주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일본 경제의 일시적인 회복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가가 상승한 그 요인들도 상당 부분 24년에는 사라져 간다라고 본다면 주가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얘기 해봤는데 우리 네. 주식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씁니까? 1월 까치효과 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계속 연일 하락입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예. 두 가지로 좀 추격을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예. 워낙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주가가 빠지는 동안 한국 주가도 같이 묶여서 빠집니다. 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마치 중국의 일부, 홍콩의 일부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중국 경기가 안 좋다, 중국 주식이 빠진다, 그럼 한국 주식도 같이 빠지는 경향이 예.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일본과의 경합도입니다. 일본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는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본과는 우리 수출 시장에서도 단적으로 경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우리한테는 우리는 또 안 마이너스네. 좋죠. 수출 예. 경쟁력이 떨어지죠. 예.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지적한다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징이죠. 바로 대북 리스크입니다. 예. 글로벌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뭐 북한으로부터 뭐 도발에 대한 어떤 경고가 커지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마음 놓고 투자하기가 어렵죠. 그런 예. 것들이 한국 주식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성격이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가 뭐 저점에 와 있다. 네. 뭐 조정 국면이 끝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아직 뭐 지금 확인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 네. 변수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네,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을 놓고 공통되게 말씀드렸던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예. 하나가 바로 금리예요. 금리. 역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확실해진다. 그런 지점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북한 리스크. 예.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다소 완화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좀 마음 놓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좀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